예, 8월 12일 목요일 시사공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주요 일간지들 헤드부터 한번 쭉 일별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원이 월성 원전에 이어서 새만금 태양광 사업 감사를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주요 헤드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단연 관심을 끄는 것은 지금 어제 조민 학위에 연계되어 있는 정경심 2심 재판 뭐 선고입니다. 그죠? 다는 그게 핵심인데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권이 아무리 원해도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뭐 이건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세력들이 참 가증스럽고 가소로운 거죠. 약간의 가십성 기사입니다만 그 장기표 선생 월남전 참전 수당을 현 정부가 끊었다라는 거죠. 운동권 전과자는 보상금을 주면서 장기표 씨의 월남전 참전 수당을 끊었다라는 예, 그 장기표 씨 부인의 인터뷰 기사도 실렸습니다. 그죠? 민주화 운동 이 무슨 훈장이라도 되냐 보상금 신청하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참 쪽팔렸다는 이야기. 이걸 훈장처럼 자랑하는 시절이죠. 자, 백신 관련 이야기 다른 헤드 보겠습니다. 이 조선 쪽에 눈에 띄는 걸 봤고요.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몇몇 일간지만 보겠습니다. 중앙 쪽을 보면 예, 아무런 준비 없이 늘 만날 자랑만 했죠. 뭐 K 방역이니 뭐니 이제는 홍보 방역입니다. 그죠? 전혀 사실과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로 늘고 했는데 예, 제가 늘 지적을 했었죠. 지난 2년 세월 코로나 이후에 실질적인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다. 재난지원금이 뭐니 하면서 소위 말해서 매표행위, 금권 선거에만 혈안이 됐었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뭐좀 했습니다만 예, 중앙 헤드를 보게 되면 이 모바일 중앙입니다. 병상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한 달 전에부터 이미 2,000명 정도가 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심지어는 뭐 600명, 8월 말에 600명이라는 그런 어떤 예측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죠? 엉터리죠? 예. 한 달 전에 벌써 2,000명이 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손 놓고 있었다. 위중증 환자가 400명이 육박하는데 중환자 병상에 여유분이 거의 없는 병원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환자가 막 위중증 환자가 쏟아지니까 병상 동원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민간 병원 징발령이다 일종의 뭐 그런 헤드가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태양광 사업업체 일명 박원순 태양광 업체들 보조금 120억 챙기고 잠적해버렸다는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전부 다 폐업해버렸다는 거죠. 그 관련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죠? 새만금 감사원 감사 소식과 함께 박원순 태양광 이야기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아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아 쪽도 역시 에크모가 지금 현재 절반 정도가 이미 사용되고 있어서 병상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현 시국에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 예. 그 다음에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있었죠. 이것도 일종의 공작 냄새가 짙다는 거잖아요. 예, 지난해 가짜 수산업자에게 박지원이가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기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찰 휴대전화에서 메시지가 다수 발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다수 발견됐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죠?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여전히 이 미완의 진행형 이야기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 예, 이거는 그 경찰이 거의 짜고 친 냄새가 짙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제 한동훈 검사장이 어떤 점에서 수사 지휘를 했던 정경심 사건 선고에 이어서 오늘 독직 폭행 사건 관련 정진웅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검찰 인사죠. 기소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현직에 있고 그것도 못 알아서 승진까지 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지금 한직으로 보내서 뭐 잘 쉬고 있죠 덕분에. 오늘 한동훈 독직 폭행 사건 1심 선고가 있다는 문화일보 쪽 기사가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 국산 백신 관련요. SK바이오 삼상 뭐 들어갔다는 이야기 있죠. 죄송합니다. 목이. 일부 전문가들이 이 백신이 지금 뭐 수급이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가면 확진자 5천 명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뭐 8월 말 되면 4천 명이 육박할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에 SK바이오가 내년 상반기에 국산 1호 백신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정작 이게 내막을 보게 되면 참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국내 임상을 진행한데 임상이 딸랑 93명밖에 임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정부가 권고 지침을 정부 스스로가 지금 현재 어기고 있다. 이것도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 편법이고 특혜죠. 예. 소위 SK바이오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백신 임상, 이게 GBP510 임상 계획서라고 되어 있다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에 이게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약처죠. 식약처 권고 인원에 터무니없이 모자란다는 거죠. 터무니없이 모자라다. 18세 이상 임상시험 대상자가 93명인데 이게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18세 이상이 93명인데 이게 전체 임상시험 대상자 3,990명 중에 2.3%에 불과하다. 2.3%. 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 백신은 3,000명, 대조 백신은 990명, 0.5mm씩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한 뒤 안전성을 종합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 백신은. 예. 근데 이게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거죠. 뭐라고 변명합니까? 우리 지금 백신 접종률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내 백신 접종률이 높아서 백신 안 맞은 임상 대상을 찾기 어렵다라는 공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국일보 쪽을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정도만 상당히 눈에 띄어서 보겠습니다. 인상적인 건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계일보 쪽을 보면 지금과 같이 자꾸 이렇게 거리두기, 규제 일변도의 방역, 차단 중심의 방역 이게 얼마나 가겠냐, 이런 어떤 거리두기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뭐 더 옥죄할 거냐는 거죠. 완전 봉쇄할 거냐 하는 거죠. 방역도구 이미 무너진 거 아니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하다는 이야기가 단연 눈에 띄고 있습니다. 국민인로 쪽을 보게 되면 재난지원금 관련이죠. 뭐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급 대상자죠. 지원 대상자만 해도 100만 명이다. 지금 어떻게 할 거냐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련해서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자세한 내용까지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런 기준이 워낙 좀 뭐 그때그때 바뀌기도 하고 복잡해서요.
국민일보 기사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략적인 것만 보고 오늘 우리가 다룰 걸 보겠습니다. 경제지 관련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쪽을 보게 되면 이 근본이제가 폐지된 지 50년이 됐다. 이게 1971년도 월남전 때에 소위 이제 전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태환제부터 해서 변동이 된 거죠. 소위 근본이자가 바뀌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이 금이 거래 기준으로서의 위치를 완전히 잃어버리죠. 그나마 그래도 실물 투자, 안정성 있는 실물 투자에 그런 매개 기능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 금도 믿을 수 없다. 달리 표현하면 금융조차도 상당히 시장에 의해서 동요가 될 만큼 우리가 실물과 금융이라고 거시경제의 큰 축을 잡잖아요. 미시경제에서는 수요 공급을 잡듯이. 근데 이 금융 부문 실물에 끈이 닿아야 이게 금융이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실물하고 금융 간에 이 갭이 워낙 이렇게 그동안에 있어 오다 보니까 금융대로 가버리고 실물은 실물대로 따로 놀고 지금 그래 돼 있는데 실물 기반이 워낙 지금 현재 불명확하죠. 불투명하고 뭐 새로운 산업 기반, 산업 구조, 4차 산업 이야기 하지만 그것 또한 일종의 버추얼이죠. 메타버스로 이야기되는 그런 가상세계 중심의 IT 플랫폼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전 실물하고는 개념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금조차도 안정적인 자산 보장책이 되지 않는다. 믿었던 금조차도 배신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고요. 금 투자도 이제는 투자가 불안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매일경제 쪽을 보게 되면 시진핑 리스크,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가 각종 기업 규제를 쏟아내고 있죠. 여기에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손을 빼기 시작하고 있다. 소위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 네. 중국 기업이 이제 상당히 위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서울경제 쪽을 보게 되면 소위 나이스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부처 간에 굉장히 잡음이 많다라는 거죠. 자칫하면은 소위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오는 제2 먹통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뭐 중소기업 보호 육성책으로 대기업이나 이런 진출을 중고차 시장 이런데 못하게 막겠다라는 건데, 그죠? 네. 명분은 좋지만 과연 이게 문제 없을까라는 거죠. 4세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 관련만 하더라도 지금 교육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부처 간에 잡음이 되는 거죠.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뭐 이런저런 잡음이 있다라는 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서울경제를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쯤 해두고 이제 우리 오늘 시사를 한번 우리가 관심 있는 시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서 주요 일간지 시사에서. 그제 정세균 280만 원 참 꿈꾸는 소리 같은 그런 어떤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어제 또 나왔죠. 이낙연 교육 공약을 발표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부 다 폐지하겠다. 누구 돈으로 하나요? 도대체 어디에 돈이 있어서 하나요? 지금 재난지원금 그 몇 푼 주는 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뭐 난린데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올까요? 네. 그리고 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지방대학의 지역대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역대학의 교육 수준을 소위 고려대 연세대 수준으로 높이겠다. 자기 생각이죠. 생각이죠. 참 일단 등록금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건데 이게 국가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교육 국가주의인데 참 한심한 발상이에요. 지금 뭘 하겠다는 건지, 예. 네. 뭐 거기에 대비되는 게 또 하나 있죠. 어제 국민의힘 문체부 쪽에 그 관련되는 겁니다. 그죠? 이건희 미술관. 어떤 의미에서 이건희 미술관을, 이건희 컬렉션을 각 지역별로 어떤 의미에서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 하잖아요. 지역별로 고르게 이렇게 뭐 어떤 컬렉션은 어디, 어떤 컬렉션은 어디 이렇게 클러스터를 정해가지고
전체 인프라를 좀 안분을 하든지, 뭐 하다못해 뭐 사다리 타기를 하든지, 민간에서 하는 로또식 추첨을 하든지, 그죠? 무슨 뭐 선정 기준이 이거 썩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위원회 관련돼 제가 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안 살피고 넘어온다면 정부 중앙 정부에서부터 지방 정부에 있는 각종 위원회 그때그때 만드는 위원회 유명무실합니다, 여러분. 그냥 구색가축이죠. 구색가축이죠. 예전 고건총리 시절 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이게 각종 행정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도 우리가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자세히 봐야 됩니다. 회의 한 번 안 하는 위원회 많고요. 소위 경력자들 경력 붙여주기 딱 좋은 그런 거죠. 이 이건희 미술관 유치 이거 지금 뭐 심사가 제대로 된 건지 좀 심사를 좀 투명하게 하고 공개를 해라. 어? 전부 다 이거 뭐 서울로 다 서울에 세운다고 그래버리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야기. 김승수 의원이 어제 또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행정 관련 또 보면 그렇습니다. 이 문체부 국장이 있었죠. 문재인 정부 초기에 문재인 비판에다가 파면된 이 친구가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어제 파면 취소 소송, 행정소송에서 이겼어요. 그죠? 탈원전 문제하고 그 당시에 북한 인권이,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서 비판을 했었죠. 했는데, 이게 파면됐죠.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입니다. 그죠? 어제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어제 11일자로. 예.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 안종화 부장판사가 원고 승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뭐 행정 관련 어제 일단 눈에 띄는 쪽이고요. 이제 정경심 재판 관련입니다. 이걸 두고도 지금 뒷소리가 많습니다. 그죠? 일단 그 조민의 학위 문제죠. 의사 자격뿐만 아니라 학위 문제. 7개 스펙, 조민과 관련된 7개 스펙은 전부 다가 유죄로 인정이 되어버렸죠.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이 지금 추미애 쪽에서 이야기한 추미애류 저쪽에서 이야기하고 사실은 다릅니다. 그죠? 사실은 다 인정이 된 겁니다. 시장을 판결문에 되어 있잖아요. 시장을 흔드는 중대범죄 행위다 라고 적시되어 있어요. 단 법리가 이게 좀 잘 깔끔하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전체 총괄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 등이 어제 발표를 했죠. 이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수준이다. 무슨 다른 거 전부 다 무죄라고 사모펀드 또 그렇고 전 무죄라고 자꾸 이렇게 헛소리를 하냐라고 지금 오히려 하고 있죠. 여기 또 논란이 있습니다. 그죠? 네. 예,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대법원에는 주로 이제 법리심이니까요. 그 법리를 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뭐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끝까지 할 일을 다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조민의 입학 취소 관련해서는 부산대 고려대가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조치하겠다 그랬는데 글쎄요. 법원에서 사실상 뭐 대법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사실관계는 2심까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대학에서 어떤 더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또 두 개, 이 중에서 7개 중에 2개 스펙은 조국이 같이 한 걸로 의심된다는 거죠. 이제 조국이도 곧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아마도 지금 정경심 재판에서 이 위조된 이 7개 스펙 2개가 조국이가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국이도 아마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자, 이 부분이 이제 단연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조민 관련. 아마 조민은 정상적이라면 입학이 취소되겠죠.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면 그 이후에 모든 뭐 스펙은 다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의사 자격, 뭐 의전은 다 의미가 없는 거니까 대학 자격이 없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러면 고졸로 정리가 되겠죠. 근데 일부에서는 고졸조차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 제기하는 쪽이 있습니다. 일부에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졸이 되면 또 그 문제가 불거질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정유라처럼 중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일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백신 문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문 씨가 이야기한 거는 참 기가 차죠. 기가 차죠. 지금 현재 2,000명을 넘었었는데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거 몰랐나요? 그러면서 뭐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가 나았다. 이런 한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차죠, 여러분. 기가 찹니다. 이제는 거의 뭐 아무런 기대도 안 합니다. 그죠? 저만 그러나요? 누구든 기대하는 게 없어요. 제발 염장지르는 헛소리나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예. 아무리 여론을 호도하려고 쓸데없는 소리 지어내서 자꾸 해봐야 아무도 신용하지 않는다. 듣지도 않는다. 그 입 다물라. 예. 자, 이제 뭐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기사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백신 개발자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분이기도 한데 소위 뭐 영국의 전문가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의 앤드루 폴러드 교수가 하원 모임에 참석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일정 정도 수준에 이르면 예를 들어서 뭐 70% 지금 최근 들어서는 90%까지 높여졌습니다. 그죠? 뭐 심지어는 100%까지 예를 들어서 되더라도 그 백신 접종이 임계값에 도달하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 그렇게 희망하는 거 바라는 거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다. 예, 신화와 같다. 미스컬이라는 신화와 같다. 신화 같은 이야기다. 꿈 같은 이야기다 이 말이죠. 우리말로 하게 되면. 네. 그러면서 이제 이분 앤드루 폴로드 교수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홍역이 아니다. 홍역 바이러스가 아니다. 백신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감염이 되고 있다. 감염되고 있다. 그 새로운 변이는 계속 나올 거다. 그래서 백신으로 감염 자체를 막는 것 못지않게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지. 예. 이 백신 뭐 추가 백신 어떤 백신을 개발하고 해서 대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무용론까지는 아닌데 의미가 상당히 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새 변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는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는데 이 백신으로 뭘 하겠다는 건 참 무의미하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에는 일정 정도의 의미는 있죠. 아주 뭐 미약하지만. 예. 그 이야기가 이제 어제 들어왔었습니다. 그죠? 여기에 지금 우리 실제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여전히 노트북에 지금 내장된 마이크를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어색합니다. 자꾸 이렇게 밖에 걸어 놓았던 모바일 폰을 보고 이야기하는 습성이 되어서 자꾸 시선이 딴으로 조금 쏠리고 있는데 그 부분 이해하십시오. 좀 적용이 되겠죠. 그 와중에도 이제 백신 접종이 잘 됐다라고 우리가 알았던 이스라엘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도 다시 새로운 변종들이 자꾸 나오니까요. 예, 재확산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한계가 있다. 치료제를 빨리 개발하라는 거죠. 예. 그러고 이제 방역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미국이나 영국, 싱가포르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이제 일상으로 그러니까 같이 살기, 코로나와 같이 살기 이 어떤 의미에서 과감한 그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죠. 또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차단 중심의 봉쇄 중심의 규제 중심의 이런 방역에 위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도 우리가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이거로서는 어렵다. 이건 안 된다. 그렇다고 뭐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실내에 전부 봉쇄돼서 집 안에만 있을 거냐?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특단의 고민이 필요하다. 예, 백신 이야기 그 정도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시사는 진행형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이건 각도가 전혀 다릅니다만 언론중재법 이거는 뭐 위헌 소송으로 가도 헌재가 지금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전 세계 어디를 봐도 문명국 어디에도 이 같은 언론중재법, 말만 언론중재법이지 언론재갈법이나 다름없다 그러잖아요. 이런 법은 존재할 수가 없다. 입법 한 사람조차도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라고 추궁을 했을 때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니까요. 정부 당국자, 일반 책임자들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법안, 정말 중심 없는 법안, 졸속 법안, 이 법안이 실행되는 그런 어떤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되겠죠. 오늘 현재의 개략적인 시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한동훈 독직 폭행 사건 선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형입니다. 그죠? 네. 간첩단 사건은 이제 또 슬그머니 꽁지를 빼는 것 같아요. 예. 한미 군사훈련 관련해서 터져 나왔는데 조용히 슬그머니 꽁지를 빼는 것 같아요. 제대로 간첩단 수사, 이왕 나온 거 수사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뭐 묘목 사업 등등 해서 여기저기 21년간 지켜봐 왔다는 건데, 예, 많은 자료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천지검에서 지금 어제 6.28 재검표 이후에 민경욱 의원이 고소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죠. 문재인부터 해서 이낙연, 뭐 여러 사람들을 고소했어요. 그 고소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 관련해서 검찰의 후속 조치 이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소위 강제 수사, 압수수색까지 진행할지, 통합선거의 명부라든지 기차 등등 자료가 원본이 지금 현재 원본을 제출을 안 하니까요. 제출된 게 위본 변조본일 공산이 크다는 거니까 일단은 인장 위조 관련해서부터 이제 뭐 수사가 좀 더 방향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화이팅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